(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번님들의 관심사와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1번님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이나 직업적인 안정, 어떤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 감정보다는 좀 현실을 따져야 한다, 다져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을 추구하기보단 확실한 성과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금전이나 직업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금전으로 본다면 일이 있어도 돈이 제대로 쌓이지 않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하거나 좀 안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좀 수익화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직업으로 보면 노력에 비해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느낌. 열심히 하는데 가치나 결과가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헛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번님은 미래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생활의 기반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상실감이 커 보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건 알겠대요. 나에게 지금 변화가 필요하구나. 물꼬를 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내가 이게 변화를 했었을 때 진짜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더 괜찮아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구심도 드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 문득문득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오는데 고민이 된다. 결정을 해야 하긴 하지만 확신 있게 내가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지 모르겠다. 좀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우리 1번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변화를 몰고 올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에게 일과 금전에 관련해서 작지만 성과로 연결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1번님이 가볍게 시작했거나 어떤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일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별 생각 없이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게 뭐 장기 계약으로 연결된다던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던가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네일클로버를 찾은 것처럼 잘 돼가네? 좋아지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금전으로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수입이나 보너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어느 날 예고 없이 벌어집니다. 클로버는 순간적으로 툭 하고 들어오는 일이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기회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그 뒤에 변화의 문이 숨겨져 있고요. 격렬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이 작은 시도가 나의 판을 서서히 바꾸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완드 에이스가 등장했어요. 이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우리 1번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완드 에이스는요.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보단 성냥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정에 불씨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목표나 비전이 생기는 순간이고 현실적인 성과가 나기 전 의욕과 결심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이처럼 1번님은
예고 없는 변화로 인해서 행동과 도전, 계획을 구체화시키게 될 수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망설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향에 확신이 생기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번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1번님의 감정의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완드 에이스인데 펜타클 10번이 등장했거든요. 감정은 정말 뜻밖에도 격렬한 감정보다는 묵직한 느낌이에요. 완드 에이스가 나와서 엄청 크게 감정의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생각보다 담담하게 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자 라는 그런 결심을 우리 1번님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설렘, 기대감보다는 장기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의 것을 꾸려갈지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또는 앞으로 오래오래 지속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구조나 방향성, 나의 에너지를 좀 어떻게 사용할지 그 방식을 고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잘 되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것,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내담자님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무엇이 점점 좋아지게 될까요? 감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한 덕분에 1번님의 시야가 점점 또렷해지고 이 상황을 분명하게 분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식,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고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쓸 수 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좋아지게 될 일은 내가 새롭게 배우고 경험한 것을 실제로 사용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자면 더 빠르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좀 발현이 된다거나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지거나 자기 개발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를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변화가 지나간 후에 우리 1번님에게 남는 거 뽑아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금전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직업적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에게 남겨지는 게 펜타클 9개. 이거는 1번님이 이뤄낸 안정과 풍요가 있고 이것으로 자립과 자긍심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완전할 수 있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누가 칭찬하거나 끌어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의 확신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이직을 하신 분들, 물리적인 이동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내가 기존 장소에서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정리된 공간에 있다던가 나에게 잘 맞는 루틴을 만들게 되었다던가 내게 잘 맞는 환경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이 완전히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틀이 생겼다. 그런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 애쓰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나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과 여유가 남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급함이 많이 줄었고 느긋하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가장 커요.
뭔가 성공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보다는 내가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편안한가에 초점이 더 잡혀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 안정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우리 1번님이 가져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할 행동, 이렇게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지금은 기존의 일이나 목표, 계획을 위해서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위해서 1번님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애써 붙잡고 있었던 거, 미련이 남았던 거, 그래도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 있잖아요. 이런 거 모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이 들어서 이것을 오래 해와서 이만큼 해놔서 라는 이유가 1번님의 발목을 잡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봤을 땐 이미 끝난 흐름이거나 더 이상 얻을 것도 경험할 것도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떠나고 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떠날 때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잃더라도 떠나자,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얻으려는 집착보다는 잃어도 괜찮다,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떠나겠다, 변화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지금은 강하게 밀어붙일 타이밍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라는 거. 그래야 그 비워진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하는 행동은 완드 2번입니다. 다 뭔가 내려놓거나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카드만 나왔지 행동에 대한 카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행동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완드 2번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시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나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것은, 3개월 안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또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단기, 중기, 이 목표를 구조화시켜도 좋고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능한 거,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책에 써보면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시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크게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번님이 실패를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여력이 아직 없는 데다가 섣불리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마치 일회성으로 시험 삼아 시도해 보듯이 내가 구상해 놓은 것을 조금씩 실행하다 보면 거기서 이 클로버의 행운을 만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시도했는데 반응이 오네, 점점 물꼬가 트이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낚시꾼이 입질이 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분명 나의 미끼를 무는 물고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물고기 카드가 나왔죠. 이익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낚시꾼처럼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반드시 일과 금전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번님은 무언가를 행동하기보다는 내려놓는 거, 내려놓은 후에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내가 정해보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될지, 어떤 목표를 보면서 걸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내가 결정해서 이 내부에서 밖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행운 메시지 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가 너를 돕는다. 실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앞으로 진짜 행운의 요소가 우리 1번님을 따라준다라고 해요. 지금 당장은 이 창문이 보이지 않아요. 이 두 마리의 말은 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그 교회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그 도움을 청하지 않음에 어떠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고
방향성, 돌파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이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또는 해결책이 있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하지만 너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거나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져서 체념하고 단념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 온 우주가 너를 도울 거야. 행운이 너를 따를 거야. 그니까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1번님들 지금 좀 무기력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에 반드시 네잎클로버를 만날 거예요. 그럼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님의 현재 모습부터 뽑아볼게요. 자, 현재 2번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방향이 맞을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의는 자신의 기준을 조정할 때도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와도 똑같이 이게 맞나 틀렸나, 맞는 방향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무엇이 옳고 틀린지 조정하면서 제 정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삶의 여러 영역인 부분들, 나의 생각과 방식, 관계, 환경, 일, 이런 것들을 재정렬하고 명확하게, 깔끔하게 판단하고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즉, 행동하기보단 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깊게 고민하고 계획하는 중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번님의 힘든 점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어떤 결정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맞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결정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 이후에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고 여기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매우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변화를 몰고 올 사건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이 사건은 소식이나 문서의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낯선 사람의 메시지, 누군가의 연락, 메일, 공식적인 알림,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정보 혹은 작은 연락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변화를 만들 중요한 제안이나 결정이 숨어져 있거든요. 일로 보면 업무 제안이 될 수도 있고, 계약과 관련된 문서라던가 공지, 협업 제안, 기획 관련 등등 업무 흐름을 좀 바꾸는 연락이 있을 수 있겠다. 관계로 보면 누군가와 소통을 하게 되거나 누군가의 의외의 메시지가 감정이나 관계의 국면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금전과 관련된 계약과 협업이 될 수도 있겠죠. 즉, 단순한 소식이라 생각했는데 이 한 통의 소식이 2번님의 선택을 바꾸게 되었고 흐름 전체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떤 부분에 큰 영향을 줄까요? 타워 카드. 자, 타워 카드에서 이 번개는요,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가 번개가 언제 칠 줄 모르잖아요. 그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번쩍 이렇게 번개가 쳐요. 이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전개다.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왔다. 변화가 왔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제안이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 2번님의 상황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오랫동안 믿어왔던 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지만 기존의 낡은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던가, 낡고 부패한 거, 더 이상 도움되지 않는 어떤 신념과 관계가 물갈이 된다던가, 억압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가능성이 크게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2번님의 일상이겠죠.
나의 정체성이나 생각, 상황이 바뀌면 일상의 리듬과 선택도 바뀌고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방향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동, 변동, 변화가 크게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워가 부서지면 낡은 것이 부서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서진 자리에 다시 새롭게 타워를 쌓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2번님의 감정의 흐름도 살펴볼게요. 역시 관계가 들어오네요. 근데 감정의 흐름이죠. 그래서 관계도 리딩해드리고 우리 2번님의 감정의 흐름도 같이 리딩해 볼게요. 자, 이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2번님은 정서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균형이 잡힐 거예요. 뭔가 나의 두려움이나 경계를 풀어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좀 안도감을 전달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과 소식,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관계의 균형을 잡아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쪽이든 이 변화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더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2번님의 감정은 더 정화되고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번의 수잖아요. 2번의 수는 균형과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꼭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찾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균형을 잡게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언가가 넘어지거나 붕괴되지 않고 이렇게 균형이 잡힌다, 안정이 잡힌다,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거, 심리든 감정이든 기복이 심하지 않는 거, 또 수요와 공급, 수입과 지출, 투자와 소비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 한번 변하고 난 후에는 2번님이 제대로 균형을 잡게 되는 전개가 펼쳐질 것이다. 나의 감정도 한층 가라앉고 좀 편안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때 점점 좋아지는 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무엇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 컵 6번도 관계거든요. 일단 우리 2번님들은 점점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순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던가,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던가, 혼자 있을 때도 생각이 많지 않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정화가 된 모습이죠. 여기서 또 한 번 감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말랑해지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도 혹은 막연한 불안감도 불편함도 서서히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의 안정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사람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 개인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나도 도움을 받지만 2번님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면 줄수록 얻어내는 동력과 동기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 때문에 없던 힘도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발현되죠.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민이 풀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상담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다. 방향을 잡아주고 싶다. 이런 동력과 동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2번님들도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그것에 따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가 얻다 보니까 막 없던 힘도 생기는 어떤 의지들이 자꾸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들이 좋아하는구나. 반응이 확실히 있구나 하면서 열정과 전투력이 강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화 이후에 나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의외로 마지막 카드에 소드 기사가 등장했어요. 2번님에게 있었던 머뭇거림, 모호함, 불확실함, 걱정, 고민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지부 찍게 된다. 그리고 명확한 방향으로 돌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맞아. 이렇게 갈 거야. 라는 방향성이 생기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주도적인 행동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뭘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건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을 수도 있고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모든 게 좀 명확해진다, 명료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보다는 명료함, 망설임보다는 실행력을 얻게 된다. 그것들이 나에게 남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뀌는 영역은 우리 2번님들의 계획과 목표이고요. 이것으로 남게 되는 것은 망설임 없는 실행력과 추진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가장 핵심이겠죠. 지금 2번님들 상황과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2번님들이 미래를 뭐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A라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추측에는 이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전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전개가 펼쳐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소식이 좀 반갑지 않을까. 오히려 이 소식 때문에 물꼬를 트게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님들을 위해서 뽑을 조언은요. 변화를 위해 내가 해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 두 번째로는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하는 행동. 이렇게 뽑아봅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에서는 컵 7번.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쥐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원하는 것 딱 한 개만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2번님은 수많은 감정과 욕망, 가능성이 한꺼번에 떠오를 수 있고요.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고, 편안한 삶도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생각이 앞서서 행동하기 어렵고 과정보다는 목표를 먼저 생각함에 걱정부터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내가 선택지를 좁혀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이상적인 그림에 몰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1순위로 둬야 바로바로 내가 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착수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지금 당장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딱 한 개만 골라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지금 실제로 해야 할 행동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황제는 아이를 낳고 키워내는 인물이에요. 이처럼 나의 재능과 기술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 환경, 사업, 커리어를 순차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전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나 미래에도 내가 안정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시키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뭔가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공을 들이면 이익이 생길 것 같아. 왠지 이 목표에 투자를 하고 싶어. 느낌이 와.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더 크게 성장하고 창작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나의 기술과 아이디어, 시스템을 더 좋게 바꾼다던가 경험에 아낌없이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컵 7개잖아요. 컵 7개는 우리 2번님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딱 한 개를 골라야 된다. 어떤 것에? 아, 내가 여기에다 투자하면 되겠다. 뭔가 이걸 경험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딱 1순위로 두고 키워보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아이를 성장시키듯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필요한 소식들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 행동에 어떤 사람이 반응할 것이다. 그게 어떤 소통이든 문자든 이메일이든 날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가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고 또 결과가 들어오는 우리 2번님들의 흐름이 보여지고요. 또 그것들을 내가 듣고 보면서 동력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감이 잡혔어.
이런 식으로 서서히 계속 방향이 잡히니까 우리 2번님들 지금 당장 갈등되고 고민되고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둘러 결론 낼 필요 없다. 일단은 나의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과 꿈, 방향성들을 정리해보자. 공책에 적는 것도 굉장히 도움돼요. 저도 컵 7번 조언 나왔을 때 공책에 하나씩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방법이. 자, 마지막으로 2번님께 카드가 주는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너무 좋은 말이죠.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자, 우리 2번님들 지금 당장 고민되더라도 뭐다?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대요. 이 타워 카드는요, 메이저 카드잖아요. 메이저 카드는 인생에서 큼직큼직한 사건들, 운명적인 사건들, 꼭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서 아주 강렬한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건 지금 2번님들이 억지로 결론 내거나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황이 외부에서 바뀔 거래요. 외부의 영향으로 내 선택이든 내 방향이든 다 바뀔 거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때 동안 나의 생각 먼저 좀 정리해 보시고 아니면 목표나 계획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무엇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무엇을 일단 중점으로 갈지만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타워 카드의 영향 받게 되면서 추진력 얻으실 거예요. 그럼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님들 현재 모습부터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3번님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컵 4번이 들어와 있거든요. 뭔가 달라져야 할 때라는 걸 알지만 결정하거나 움직일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일 수 있고 큰 변화 없이 발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3번님은 분명 많은 노력은 해왔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기대했던 인정이나 좋은 평가나 좋은 반응이 없었다. 또 관계에서 내가 예의를 차리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억눌림만이 남았다.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크게 실망을 했고 그것이 무기력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3번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상황에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고자 하는 모습이거든요. 정체되었던 흐름을 내가 풀어가고 있다. 어떤 연락과 소식, 대화가 빠르게 오가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은 지금 나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서서히 속도감이 붙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정책이나 답답했던 상황, 무기력했던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벗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면 변화를 물고 올 사건을 볼게요. 새 카드가 등장했어요. 새 카드가 나왔다는 건 곧 대화나 연락, 소통의 계기가 생각보다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는 누군가의 말, 어떤 반응, 정보, 소통, 소식을 뜻하거든요. 지금 새들 그림 보시면 모여서 짹짹짹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이다. 여러 사람들의 어떤 오가는 정보다. 지식들이다. 뉴스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님의 관계나 누군가의 소통 속에서 갑작스러운 전환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몰랐던 부분들을 내가 쏙쏙 알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전환점이나 변화를 만들게 되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시작했다. 아니면 공식적인 문서나 서류, 결과, 통보를 듣게 된다. 그리고 뭔가 말이 오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들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깊게 이해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접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카드를 뽑아보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정을 느낄 만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난다던가 앞으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지 방향성이 잡히거나 새로운 목표에 따라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 욕구가 막 상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다면 앞으로는 이걸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 해보고 싶어. 한번 시도해봐야지. 시작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3번님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분야, 새로운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착수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시종이니까 뭔가 완벽하진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던가 내가 능력이 준비됐다. 마음이 확실하다.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고 준비가 덜 됐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겠다는 그 마음.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씨앗이 피어났다. 어떤 불꽃이 팍 튀기 시작했다. 그런 시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 3번님들의 감정 흐름도 살펴보죠. 확신하는 게 분명히 있네요. 이거는 내가 미흡할지라도 미숙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3번님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해내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자신에 대한 확신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드 왕은요. 전문적인 분야 아니면 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일을 할 때 나오거든요. 글, 지식, 공부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일이라던가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저기 오가는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선택한다, 행동한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쌓거나 단순히 감정이나 직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고와 정보, 분석, 논리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드 왕은 기존대로 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아가는 인물이에요. 내가 A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B 계획으로 가는 게 맞다 하면 바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과 방식, 계획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쉽게 해버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처리하고 이렇게 효율을 따져서 스마트하게 좀 진행을 해나가실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때 점점 좋아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컵 8번이라면 당연하게도 변화와 이동이라는 거거든요. 뭐 물리적인 이동이라면 다른 환경으로 이동이 된다던가 업종을 변경한다. 아니면 더 높은 목표를 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신적인 이동이라면 머릿속을 계속 맴돌던 생각이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으로 변하게 된다. 나의 생각이 더 나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니면 마음으로 치자면 과거의 어떤 묵은 짐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 우리 3번님은 뭔가 떠날 때가 됐다, 변화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요. 기존과 다른 방식과 마음으로 내적인 변화를 크게 겪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좋아지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은 새로운 목표나 방향성만 잡는다면 앞으로 변화는 막힘없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좀 더 확장할 것이다.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스스로 기회를 찾아 떠나는 거, 나를 확장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거, 나의 욕구를 세워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의 종지부를 찍는 거. 이것이 점점 좋아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변화가 지나간 후에 우리 3번님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님은 변화 이후에 감정이 많이 정돈될 거고요. 불편했던 것들과 멀어져서 안전한 곳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2의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변화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정리가 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관계든 감정이든 목표든 계획이든 더 나은 방향이 정해져요. 그것을 3번님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난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았다라는 거거든요. 컨트롤하지 않아. 내 뜻대로 되게 만들지 않아. 흘러가는 대로 다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지금 가야 하는 방향, 상황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길 거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 3번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결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조언은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 3번님들이 가져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로는 3번님이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변화 전에 가장 필요한 건 휴식과 회복,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용한 시간도 잠깐의 휴식도 준비야. 지친 나를 위해서 한숨 돌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번님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속도를 늦추고 나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정돈한다던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갖거나 억지로 방향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외부보다는 나 자신,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변화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외부의 자극을 피해서 나를 정돈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전략적인 준비가 될 수 있어요. 당장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다음 도약을 위해서 먼저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실제로 해야 할 행동이죠. 충분히 휴식도 하고 내면적으로 정돈이 되면 그때 떠나라, 변화해라, 이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지치게 하던 곳에서 벗어나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드 6번은 심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동한다, 정리를 한다, 거리를 준다, 떠난다, 변화한다 이런 카드예요. 네, 정면 돌파가 아니고요. 조용히 떠나는 거거든요. 막 친구들이 싸워. 그러면 거기서 중재하고 화해시켜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불필요했던 것이 있을 거거든요. 관계든 직장이든 어떤 고민이든 미래에 대한 생각이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드 4번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다음 단계가 정해지거나 행동 방향이 정해질 텐데 이때 떠나고 싶은 것을 떠나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행동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결심하고 결정한 다음에 움직여봐라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느 쪽이든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떠나는 거, 그것에서 나오는 거, 조용하게 이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점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궁금해서 뽑는 카드이지만 지금 3번님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 뽑아보겠습니다. 과거네요, 과거. 우리 3번님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과거가 우리 3번님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나 봐요. 그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안정적이고 익숙했던 것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던 아니면 과거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해 왔었던 패턴과 습관, 루틴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과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과거의 것에 내가 계속 머물게 되면 그 자리 그대로 멈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지금 관계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으로만 판단하면 현실 회피가 될 수 있대요. 문제는 문제인 건데 너무 좋게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던가, 이 관계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과거에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정도는 배려해 주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회피한다던가 덮어둔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지 과거를 되돌리거나 다시 재시작할 때가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방향이 실제로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때가 왔을 때 빠르게 뛸 수 있는 자세를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톤처럼 준비 땅 하면 뛰어가듯이 이 소드 4번의 시간을 달려나갈 준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곧 달릴 건데 몸 좀 풀어놔야겠다. 뛰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가면 가장 빨리 뛸 수 있는지 한번 전략적으로 짜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휴식과 준비를 동시에 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3번님에게 카드가 해주는 메시지 뽑아봅니다.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게 갈 필요 없다. 지금 다 천천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바다의 흐름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내가 노를 젓지 않고 그냥 몸을 맡기고 있죠. 급히 가는 거 아닙니다. 소드 4번도 누워있죠. 급히 가고 있지 않아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해결된다. 정확하게 나오네요. 메시지가. 자, 우리 3번님들 해결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3번님들의 행동도 그렇고 너무나 잘 상황을 대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3번님에게 변화의 때를 알려줄 거예요. 변화의 시기라던가 타이밍이라던가 적기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피드백이나 조언들 뭔가 푸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3번님도 갈 자세를 취하고 맞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잘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해결될 거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님들의 현재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4번님들은 뭔가 해볼 만한 것, 투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것을 잘 키우고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무언가가 지금 있대요. 뭐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활약하고 싶다던가 나의 능력과 재능, 기술을 발휘해서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을 쫓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둔 기회가 있거나 물꼬를 틀 만한 것을 4번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업적, 성과, 이익을 만들어가고 싶은 상태이시거든요. 근데 현재 모습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을 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현재 흐름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수용하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에 올라탄다. 운명의 몸을 맡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반응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전략적인 계획보다는 흐름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시기가 오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시겠습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일어난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흐름과 운을 이용해서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겠다. 자, 그러면 현재 4번님이 가지고 있는 운은 어떤 운일까요? 스타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서서히 희망과 가능성,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점점 중심을 잡아가고 이 길이 맞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중이세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는 일이 있거나 좀 확신이 가는 것이 생겼거나 방향이 잡힐 만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직 가능성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시다면 지금 4번님들이 잡아가고 있는 방향이 예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방향이 잡힐 거야. 너가 직감적으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장 큰 변화나 핵심적인 결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좀 중심을 잡게 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보고 올 사건 보도록 할게요. 백합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백합은 천천히 깊고 조용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격렬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내가 서서히 업그레이드 되고 더 깊어지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능력이나 전문성이 점점 강화되거나 나의 역할이나 위치가 상승되거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자연스럽게 굴러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4번님이 더 단단해지고 주변에서도 신뢰받는 위치로 변화하게 될,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번님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무르익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심리로 보면요, 4번님의 생각이나 판단이 매우 성숙해짐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흔들림이 매우 줄어들고 단단하게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예전에 흔들렸던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이 더 강해져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에 불안하지 않네. 경험할 만큼 경험했더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네. 어느 순간 나도 많이 달라져 있구나. 이렇게 좀 의연해지는 나를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4번님이 힘들었던 순간을 이기고 또 이겨왔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까? 다음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강렬한 카드가 나와주네요. 소드 10번이죠. 끝날 일이 드디어 끝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철수하고 중단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바로잡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손해와 손실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봐야겠다. 너무 애쓰지 말고 가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과 지금 흐름에 맞게 내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은 우리 4번님의 정체성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되거나 나라는 존재를 다시 재정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관계의 정체성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접근하고 따뜻한 공감과 배려를 보여주지만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 어떤 그런 것들에 중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 자체를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든 나의 감정이든 흔들리지 않고요. 또 타인의 감정이 있더라도 그걸 잘 보살펴주고 이해하지만 결국 나와는 별개이다. 이렇게 뭔가 좀 거리감이 생기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더 친밀해지는 이런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아니면 앞으로 4번님들이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이라고 한다면요. 성과나 결과를 쫓기보다는 나의 사람들이 먼저다. 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감정 자체를 도구처럼 사용하게 되는 모습이자 돈과 결과, 성과보다는 감정이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까지 오신 이유는 계속 내려놓고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실패하지 않으려 버티고 지키고 애쓰는 것보다는 좀 내려놓자, 인정하자,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자 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4번님들의 감정의 흐름은 어떨까? 스타 카드가 나와주네요.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이시거든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촥 가라앉고요.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님에도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이 정말 강해진대요.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해소되고 정화돼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정신이 점점 맑아지면서 집중력이 올라간다던가 내가 앞으로 잘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계속 샘솟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성이 생기면서 모든 것을 좀 회복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은 막 이렇게 기복이 있다기보단 우리 4번님이 이렇게 쭉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려오는 게 뭔가 잘 안 된 일도 있고 어떤 실패나 손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겠지만 내려놓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겪으면서 계속 내려놓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이익에 급급하구나. 내가 지금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프로 봤었을 때. 근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어요. 내려갈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도 마찬가지로 지금 4번님이 뭔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점 상황이 굴러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방향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좀 짐작하고 있는 것들,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스타 카드는요, 타워 이후에 재건하는 카드이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뒤에 나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카드입니다. 과거에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끝날 것이 끝나면서 진정 필요한 것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야 할 목표가 생겼다. 새로운 방향성이 떠오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내가 보았다. 이런 식으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실 뒤에 피어나는 희망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이때부터 점점 좋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할 때 주저하게 되거나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행동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내 결정, 내 감정, 내 선택대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에너지가 매우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드 여왕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처럼 4번님들은 말과 행동, 태도에서 표현이 풍부해지고 무엇이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타인이 볼 때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흐름이고요. 주변에서 좋은 평가와 반응이 들려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일을 요약해 보자면 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점, 주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점, 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타인이 나를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될 수가 있겠다. 자, 다음으로는 이 변화가 지나고 난 후에 나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일까 뽑아볼게요. 4번님의 목표와 심리가 가장 크게 변화를 합니다. 이 완드 7번은 나의 뜻과 목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의 것을 지켜내는 태도를 가집니다. 누가 나에게 칼을 휘두르면 그 칼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막아버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면 그 칼에 맞을까봐 눈을 감을 수도 있고요. 나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고 몸을 움츠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4번님은 칼을 휘두르는 자를 똑똑히 쳐다보면서 막아낸다. 그러니까 그러했던 자신감, 용기가 강해진다. 나답게 맞서 싸우는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주도권을 가진 삶으로 전환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때 4번님들의 목표가 좀 새롭게 생길 것 같아서 한 번 더 카드 뽑을게요. 어떤 목표가 생길까? 일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 내 삶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명확한 건 이건 어떤 성취나 성과, 금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깊게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게 목표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운세에, 어떤 흐름에 처해져 있는가? 또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나의 내면을 늘 항상 듣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언가를 깊이 있게 다루고 더 높은 수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공부나 성찰, 자기 성장, 자기 개발 등등 좀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곧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 이것이 나에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내면을 다지고 공부해서 언젠가 남에게 이것을 좀 전하고 싶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깊이를 가진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 좀 무언가를 많이 통달한 사람, 그런 게 목표가 되었어요. 과거의 목표가 성취, 관계, 개선, 어떤 문제 해결이었다면 변화 이후의 목표는 진짜 나의 중심을 찾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는 거. 외부 환경이든 관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 어떤 상황이든 단단하게 가는 내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요.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나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 펜타클 2번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4번님이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솔직히 조언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 펜타클 2번은 정답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과 이성을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서 기다리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 안정을 지키면서 도전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딱 한 개만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든 요소를 내가 다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유연하게 진행하세요. 멀티가 잘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펜타클 2번 그림을 보면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멈추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고요. 무턱대고 밀어붙이면 또 중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유연하게 가는 것만이 이 펜타클 두 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모든 걸 통제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유연하게 움직이자. 통제할 수 있는 건 통제하면서 가고 통제할 수 없는 건 좀 내려놓고 가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든 계획이든 행동이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게 좋고요. 그냥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게 지금 변화를 위한 자세인 것으로 보여져요. 자, 다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 4번님들이 실제로 해야 하는 행동. 너무 강렬한 카드가 나왔죠. 지금 엄청나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어쩌면 우리 4번님들은 스스로 분석과 준비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준비할 필요도 없이 내가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가 바로 행동하기에 매우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맞다, 옳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정확하게 뛰어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이세요.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세요. 돌파하세요. 맞다 싶으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하지 않아서 놓치는 것이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냥 옳다고 믿는다면 일단 시작하는 게 좋고 시작하고 나서 조정하는 게 우리 4번님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생각해라.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또 계획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꾸면서 중심을 잃지 않기. 정답이나 결론을 내기보다는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기. 명확하게 확신하는 일이 생긴다면 돌파력을 갖고 뚫어가기.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단 정면 승부를 내기. 이게 이제 4번님들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우리 4번님들에게 주는 메시지 뽑아볼게요. 안심하고 믿어라. 잘 될 거라는 거.
앞으로 잘 풀릴 거라는 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일단 안심하고 믿어라. 때로는 우연에 기대라. 이 유연한 행동이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상황을 리드하고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고 관계도 내가 주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그 상황에 내가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퍼즐을 맞추듯이 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을 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어쩌다 보니 네이클로버를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우연의 기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너의 계획에 없는 것이 우연처럼 나타날 수 있어. 그런 것을 기대해도 좋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주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봐. 분명히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4번님들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갈 거고 확장하고 뭔가 상승되고 발전되는 흐름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 몸 불사지르면서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4번님들이 능력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